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 국무부가 한미일 3국 간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한일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양국이 역사 문제로 장기간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간 관계 개선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 군인연금의 충당 부채를 포함한 한국 정부의 실질적 부채 비율이 GDP 대비 90%를 넘어선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는 OECD 평균치를 웃돌 정도로 높은 수준에다 주요국과 비교해 공무원, 군인연금 고갈분을 혈세로 틀어막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정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이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31,755달러를 기록해 직전보다 1.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에 마이너스 4.3%로 큰 폭으로 감소했던 1인당 GNI가 2년 2개월 연속 뒷걸음질치며 4만 달러 꿈이 멀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가통신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 평가 대상에 넷플릭스, 웨이브 등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유튜브가 네이버 TV, 카카오 TV에 비해 품질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넷플릭스 첫 이목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자 늘전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가 정말 하루하루 다른 것 같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도 국채금리 상승으로 다시 한번 나스닥 지수가 크게 타격을 받았었는데요. 국내 시장도 좀처럼 힘을 내주지 못하고 현재 양시장 1%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호재나 악재나 움직이기보다는 미국과 중국의 기싸움 속의 눈치를 보면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국내 시장의 모습인데요. 오늘부터는 또 중국에서 양회가 개막이 되죠. 어떤 내용들이 전해질지 또 시장에 어떤 영향들을 미칠지 계속해서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전화나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이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애플카 이슈와 더불어서 또 아이오닉 5가 굉장히 성과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흥행을 중심으로 해서 기아차 그리고 현대차들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관련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흐름도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에 자동차 업종이 약간의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조정이라기보다도 지금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경기 민감주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에서 반도체, 자동차,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 수출 업종이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2월 달에 글로벌 판매를 본다고 하더라도 우선 작년 대비해서는 6.7% 올랐지만은 월간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6.6% 마이너스를 좀 기록을 하면서 우선 영업이익 감소나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은 이 몸의 판매 쪽 부분 같은 경우에 이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지금 시장은 좀 약간의 좀 숨고르기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조심히 좀 점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어떤 차익 실현에 대한 지금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좀 나와주고 있던 상황인데 특히 이제 그 애플카 그리고 아이오닉 5에 대한 계약 대수에 대한 호조에 대한 얘기가 좀 좋았었는데요. 이 부분이 주가에 좀 선반영되면서 어떤 이제 글로벌 판매의 둔화와 함께 무슨 주가에 대한 부분도 거래량과 함께 좀 줄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판매는 30만 대로 이 작년 전월 대비해서 6.6% 정도 감소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우선 지금 현재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이 와이어링 하네스에 대한 조달 문제가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이
전월 대비해서 감소 부분은 좀 예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G90이죠. G90의 신차 출시를 위한 라인 공사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약간의 제네시스 판매 비중이 전월 대비해서도 19% 대비 좀 감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도매 판매는 21만 대를 기록하면서 여러 가지 유럽의 락다운 영향도 있겠지만은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이 전월 대비해서 6.9%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좀 약간의 종목들에 대해서 선별하는 작업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 뭐 그런 점에서 현대차, 기아차의 전망차보다는 이 관련 전기차나 이런 종목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래서 한원 시스템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자동차용 공조 제품 제조업체입니다. 현대차가 양산하는 아이오닉 5 그리고 6, 7과 이 제네시스 전기차의 이 모델의 열 에너지 관리 솔루션을 좀 수주했던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와의 협력 관계를 공고하기 위해서 현대차 울산 공장에 근접한 이 경주 지역의 전기차 전용 부품 공장까지도 설립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차에 대한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은 이 아이오닉 5의 관련주로서 대표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한마디로 뭐 친환경 매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 자동차 업종 안에서 그 한원 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지수의 흐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동차 업종 그래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선별적인 종목을 공략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운 시스템 소개를 해주셨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객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양시장 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객장 상황 들어볼까요? 네, 뭐 아무래도 수급 주체들 모두 매도세로 좀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 양시장 매도하는 가운데 이 코스피 시장에선 LG화학, 신한지주, 강원랜드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박셀바이오, 셀트리온 제약, CJ ENM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기관 역시도 오늘 양시장 모두 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 코스피 시장에선 OCI, GKL, J컨텐트리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 코스닥 시장에선 파라다이스, 오로스테크놀로지, 알체라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들어보니까 매수세가 이제는 약간 중소형주 쪽으로 좀 눈을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 한마디 중국 관련 기대감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뭐 아무래도 오늘 시장 상황, 중국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는 모습인데요. 뭐 오후 들어서는 중국이 유동성을 다시 한번 흡수했다라는 소식 등에 좀 다시 한번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 좀 가속화되는 모습도 일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일단 오늘 시장 차별화되는 모습 속에서 이 중국 관련 기대감이 좀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라는 에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이 중국 양회 개최에 따른 이 조강 생산량 중단이라든가 뭐 채굴장 폐쇄 등의 여파가 이 최근 철강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는 곧 우리 철강 업종의 반사수의 기대감으로도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오늘 포스코 그룹주의 대표적인 상승 요인이죠. 뭐 리튬호수 관련 이 기대감도 포스코를 비롯한 이 철강 업종에 대한 투심을 좀 같이 완화시키는 모습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OCI의 최근 견조한 주가 강세 눈에 띄는 모습인데 뭐 아무래도 이 폴리실리콘 가격 수혜라든가 그리고 그간의 불황 이후에 다시금 수익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는 점, 그 배경에는 최근 중국 신장 지역의 인권 탄압 등으로 이 주요국들이 중국산 폴리실리콘을 좀 불매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점 등도 이에 대한 반사수의 기대감이 이 OCI의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하는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종상으로 봤을 때 뭐 카지노 관련주들의 역시도 좀 강세 보여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 마카오 카지노 관련주 강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점 등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주요 카지노 관련주들의 강세도 역시나 특징적인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러한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오늘 포스코, OCI, 파라다이스, GKL 등의 강세가 시장 내 눈에 띄는 모습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 관련 기대감 말씀을 해주시면서 철강 그리고 카지노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시각의 어떤 종목과 섹터가 주목받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시각 종목 핫3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시각 종목 핫3 이용석입니다. 이 시각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과 섹터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포스코 엠텍, 지니뮤직,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먼저 포스코 엠텍입니다. 네, 포스코 엠텍 현재 29.96% 상승한 8,720원의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3,100억 원에 인수한 아르헨티나 소금 호수의 누적 매출액이 포스코 그룹의 자체 추산 결과 무려 3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이 35조 원은 염호에서 채굴 가능한 리튬의 추정 누적 매출을 뜻하는데요. 이런 소식 때문에 오늘 포스코 관련주들의 주가가 상승세 보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포스코 엠텍은 철강 포장과 철강 부원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포스코 페로 만강 공장, 또 동판 제공장 등을 위탁 운영하면서 해당 역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소재인 리튬의 가격은 현재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포스코 엠텍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지니뮤직입니다. 네, 지니뮤직 현재 17.58% 상승한 6,0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니뮤직 오늘 강세 보입니다. 중국의 1위 통신사 차이나 모바일에 VR과 AR 콘텐츠를 수출한 이력이 부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진출의 판로가 열린 상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메타버스가 큰 관심을 얻고 있는데요. 메타버스는 기존의 아날로그 세상을 넘어서 디지털 영역에서 펼쳐지는 가상현실을 의미합니다. 앞서 지니뮤직은 세계 최초로 VR과 AR 등을 혼합한 가상형 실감음악 버추얼 플레이를 선보인 바 있고요. 지난해 5월에는 중국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그룹과 K-팝 음원 공급 계약도 맺었습니다. 올해는 VR 구현 기술을 유한 알파서클과 함께 K-팝 VP 앨범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지니뮤직 살펴봤고요. 마지막은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효성 첨단 소재 현재 11.02% 상승한 33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또 오늘 상승세 보이는데요. 올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라는 증권사 전망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증권사는 효성 첨단 소재가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82% 증가한 영업이익 521억 원을 기록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주력 사업 부문인 타이어 보강제 실적 가동률 개선이 예상이 되고 이 기타 부문도 특수 섬유가 견고한 수익성을 지속하는 가운데 베트남 스판덱스의 스프레드 상승이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타이어 보강제 부문 영업이익은 33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할 전망입니다. 특히 효성 첨단 소재는 올해 4월 이 아라미드 증설 설비의 기계적 완공을 하면서 올해 7월부터는 증설 효과가 본격 반영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였습니다. 네, 중국 시장에 대한 동향과 또 오후장에 살펴볼 종목까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차이나 스타클래스, 오늘도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의원입니다. 네, 오늘부터 양해가 열흘간의 일정에 돌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국내 증시는 간밤에 미국 증시에도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국채금리가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해주면서 지금 양시장 1% 안팎의 하락이 나오는데요. 중국 증시는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중국도 똑같습니다. 냉탕 갔다가 온탕 갔다가 다시 냉탕. 그래서 양봉 갔다가 음봉 갔다가 양봉 갔다가 음봉 하면서 좀 시장에 좀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간인데요. 일단은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시부터 해서 양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1일에 이제 개막식이 되겠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이슈에 대한 부분에서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최대 관심사는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중국 정부 쪽에서 4사 정책을 완전히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이야기했듯이, 이 인구 감소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생산량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인구 감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지 않겠느냐라고 시장에서 좀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 이제 부채 급증에 대한 부분도 좀 관심사가 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뭐 중국 정부에서 부동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이야기했었고, 그다음에 국유 기업들에 있어서의 그 디포트 관한 문제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다루지 않겠느냐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중국 시장도 오늘 좀 빠지고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뭐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죠. 미국 쪽에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뭐 다시 1.5%까지 근접하다 보니까 재차 상승하면서 글로벌 시장, 특히 아시아 시장에 많은 영향을 좀 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게 이제 장중에 이제 1.5%에 갔던 것은 이제 유럽 쪽에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뭐 막을 생각이 없다, 견제할 생각이 없다라는 게 또 반영이 되면서 더 강하게 상승세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정부에서도 좀 좋지 않은 이야기, 또 유럽 쪽에서도 좀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각 그룹별에서의 그 이야기가 좀 악재가 오히려 시장이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오늘 이제 중국 이제 주요 인터넷 기업에 대해서 특히 이제 온라인 단체 구매 플랫폼 회사에서 중국 정부가 이제 벌금을 좀 부과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청신 요우시안, 그다음에 메이탄에서도 뭐 150만 위안의 벌금을 좀 부과를 했고, 또 텐센트의 그 지원을 받고 있는 스타트업이죠. 쉬샹유에 대해서도 50만 위안의 벌금을 좀 부과를 하면서 그게 또 중국 시장에 대한 투심을 좀 위축시키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인민 쪽에서의 100억 위안 규모의 7일물 역환매 조건부 채권을 또 매입했다. 어제도 매입했는데 오늘 좀 매입하는데,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유동성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금액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조금 상해 지수를 좀 보면은 제가 이렇게 선을 어제에 이어서 그대로 지금 선을 보고 있는데요.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저점하고 이 저점에서 연결했을 때 이 추세선을 보고 우리가 좀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종가 기준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는지 이탈하지 않은지. 만약에 여기에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시장보다는 개별 종목으로 우리가 조금 바라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 종가가 4시에 끝나는데 현재까지는 추세는 좀 살아있기 때문에 종가까지 추세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지금 시장에서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좀 많이 있습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업종이라든가 섹터 이게 다 순환이 되면서 움직였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고 상위 위에 있는 종목들,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를 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 외에 종목들, 바닥에 있는 종목들 좀 많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시장 역시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자리를 이탈하는지 또 다시 한번 올라가주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에 계속해서 종목을 소개해주고 계시는데요. 또 다른 종목이 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항천전자가 22.58%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오늘 이제 아침에 시작할 때 이제 상한가가 좀 들어갔다가 뭐 중국 시장도 좋지가 않으니까 이제 상한가가 좀 풀리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는데,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드론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중국 정부 내에서도 또 위성 인터넷에 대한 부분 인프라가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매출 실적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쪽으로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뭐 그다음에 커넥티더 관련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8.17 이하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조금만 더 가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가 좀 다가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까지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말씀드리냐. 왜냐하면 이 종목은 이제 워낙 바닥에서 좀 올라왔기 때문에 뭐 밀려도 거의 거기서 거기 정도 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목표가까지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종목 또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국외입니다. 국외 가기. 코드 번호는 6005
5, 6위 상해 A주가 좀 되겠고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994년에 난징시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중앙 직속의 10대 방위 산업인 중국전자과기그룹 산하기업에 있고, 마이크로팜이 정보기술 운용에서의 전자제품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생산하면서 정보 시스템을 통합하는 부분에서도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고, 주력 사업은 레이더를 좀 제조하고 레이더 시스템을 좀 구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더 같은 경우는 기상 레이더라든가 철도 통신, 통제 시스템, 회전, 자기장, 마이크로파, 헤라이먼트 부분이라든가 고출력, 펄스 전원, 공급 장치, 입자 가속기 등 호환 시스템에 여러 개 좀 다양하게 좀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레이더 하면 우주 쪽과도 관련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위 쪽으로도 우리가 연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남북해를 좀 두고 미중 간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서로 실랑이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또 기사가 또 하나 났습니다. 독일 쪽에서 8월에 남중국해 군함 파견 계획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미국에서 독일의 지원을 환영한다라고 했습니다. 영국, 프랑스도 이미 이야기가 좀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국외 관계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아까 레이더 쪽 제조를 하고 시스템한다고 했는데 드론 쪽으로도 연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드론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지만은 군사적으로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범죄자들을 수색하거나 조난들을 좀 수색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론 시장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관점에서 드론 또 관련주로서도 우리가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실적을 좀 한번 보도록 했는데 연간 단위입니다. 보시면은 작년에 재작년보다 실적이 더 좋았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작년보다 실적이 더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또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실적이 좋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또 중국 쪽에서 이 군수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투자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쪽에서 조금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오늘 지금 현재 14.91 이하님 되겠는데, 이거는 조금 낮게 잡아가지고 전일 종가였던 14.86 이하로 매수 타임 잡으실 것 같고, 자, 환산을 하면은 2,588원이 되겠고요. 자, 목표가는 18.73 위안.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고개를 좀 넘어가는 이 정도 자리까지 해서 목표를 잡으면 될 것 같은데, 환산하면 3,262원이 되겠고, 손절 라인은 14.02 위안. 환산하면 2,442원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주신 종목은 국외과기였습니다. 드론 시장 확대에 따라서 또 기대가 되는 기업인데요. 더 자세한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채기 의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중국 양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에는 또 전인대 주요 의제까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이 언급될지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전인대 주요 의제는 아무래도 올해죠. 정부 활동 보고서에서 GDP 성장률 목표가 제시가 되느냐는데요. 아무래도 이번에도 제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14차 5개년 계획, 그리고 2035년까지 지향국가로 부상하기 위한 장기 목표가 정식적으로 이번에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전인대 같은 경우에는 정치나 경제 두 가지 면에서 세계 언론으로부터 집중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초장기 계획이 발표되는데 그 안에 시 주석이 어디까지 집권할지 의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성장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삭감 목표와 같은 그린 계획도 포함되고 있고요. 디지털과 관련된 투자 계획도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5G라든지 AI와 같은 7개 분야에 7년간 1,700조 원을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대만과 관련된 그 타이페이까지 해저를 직접 뚫는 이런 그 사업도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홍콩의 선거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요. 홍콩의 민주파를 완전히 제거하고 공산당에 충성하는 애국자에 의한 통치를 구현하려는 이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레드라인을 넘는 행동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간의 갈등이 전인대가 끝날 때 즈음에서 다시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중국 언론들이 오늘부터 일제히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얼굴 인증이라든지 개인정보 데이터들을 해외 반출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인데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 진출된 해외 기업들이 이런 그 영업 비밀들을 아무래도 해외로 가져나가지 못하게 거고요. 빅데이터 해킹이라든지 유출을 막는 건데요. 얼마 전에 그 외교부 대변인 화춘잉을 비롯해서 시진핑의 신복 그리고 가족들의 인적 사항 또 심지어 시진핑의 외동녀인 시민재의 개인 정보가 그대로 인터넷에 노출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관련법과 관련된 도입이 신속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전반적인 정책 운영에 대해서 내용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과 중국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중국이 어떻게 거시적인 밑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냐도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올해는 14차 5개년 계획이 시작하는 첫 해고요. 또 내년은 시진핑 상기 임기를 확정하는 당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무래도 안정 성장이 정책 최우선 1순위로 제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를 위해서 양질의 발전이라든지 기술 강국, 금융 위험을 상당히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벌써부터 자산 버블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도 이런 측면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금융 위험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올해는 강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부채 규모가 우리나라 원화로 5경 7,120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GDP 대비해서 330%이기 때문에 해외 자금이 일순간에 빠져나간다면 중국 경제는 그야말로 거품이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국유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부채 축소, 구조조정을 함께 추진하지 않는다면은 국유기업이라도 자금줄을 죄서 기업인들을 교체시키겠다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재정정책의 정상화라든지 첨단 기술과 관련된 규제도 강화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앞으로는 중국이 구체적인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같이 보는 것은 네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높은 성장을 하는데도 무역 합의를 지키지 못한다면 미국이 당연히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중앙정부가 목표를 설정하면은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년 당대회 때 승진을 위해서 중앙정부보다 더 높은 성장을 달성하려는 이런 관습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버블이나 부채 팽창, 금융위험, 허위 보고 등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예 이제부터는 목표를 발표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의 노동인구 같은 경우에는 2019년 8억 9,600만 명에서 2050년대는 7억 명으로 감소하는데요. GDP 성장률을 높이는 것은 고용을 달성하기 위해서인데 이제 고용 자체가 줄기 때문에 성장률 목표를 제시할 큰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양적 성장을 각국이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성장률을 발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발표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 때문에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궁금한 게 채무 확대를 더욱더 이렇게 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중국 경제가 얼마나 반등을 보여줄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세계 경제 예측 기관들의 평균치를 보면은 올해는 한 8.4% 전후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반기는 기저 효과로 인해서 1분기에 플러스 20% 전후까지 높아지고요. 하반기에는 6에서 5%까지 떨어지는 역기저 효과가 일어납니다. 아무래도 성장률이 오락가락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 속에서도 올해 전체적으로는 아주 좋게 보면 9%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근거는 첫 번째는 5G, AI, 데이터 센터, 산업 산물 인터넷, 그리고 초고압, 송전망, 고속철도, 전기 자동차 관련된 7개 중점 분야에 무려 1,700조 원 정도를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은 올해 하이테크 분야의 전방위 지원뿐만 아니라 내수 확대를 위한 쌍순환 발전을 하는 첫 해이기 때문에 앞으로 독자적인 서프라이 체인망 건설도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되고요. 특히 베이징 올림픽을 이제 1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중국에서 전체 인구의 64%인 8억 9천만 명의 백신을 접종합니다. 아무래도 소비 진작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중국 경제는 올해는 상당히 좀 높은 성장은 하는 게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중국 경제 성장률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홍콩의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이 부분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어떤 법률이길래 이제 미중 관계를 더 악화시킨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이번 전인대에서는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충성하는 홍콩의 애국자만이 9월 달에 있을 예정인 홍콩 입법의회 선거 출마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겁니다. 중국이 인정한 애국자라는 것은 중국 주권이나 안전을 위하지 않겠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투사로서 활동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사람들이 출마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자격심사위원회를 둬가지고요. 인사 출마와 관련해서는 민주파는 아예 제거시키겠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공산당에 충성하는 사람들만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무원이라든지 교사 자격까지도 이런 공산당원이라든지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파들 같은 경우에는 대량 기소된다든지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국가에 충성하는 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들어오는 걸 보니까 미중 관계가 더 악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인권 문제를 계속해서 중시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에 따라서 좀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때인 2019년에 홍콩 인권법을 발효를 시켰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미국은 홍콩에 부여한 관세라든지 비자 발급과 관련된 우대 조치를 거둬들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홍콩은 더 이상 금융 허브, 국제 자유무역항으로서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제 이거에 더 나아가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인 보호 차원에서 홍콩 철수 조치도 내려질 수가 있고요. 대만 해협 봉쇄 작전이라든지 유럽의 나토 회원국을 중심으로 해서 항행의 자유작전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7월 1일 날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를 앞두고 시 수석 같은 경우에는 내정 간섭이라고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럴 경우 중국 같은 경우에도 히토류 수출 제한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의 입국 금지, 또한 미국 정보기관자들의 중국, 홍콩에서 추방 조치, 미국 제품의 불매운동, 또 미국 기업의 세무조사 강화 같은 여러 조치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중 간의 갈등 문제는 무역이라든지 기술 넘어서 이제는 본격적인 패권 전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홍콩의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글로벌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불안해질 수 있는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에는 어떤 영향 미치게 될까요? 네, 중국 입장에서는 홍콩은 여전히 황금알을 낳는 거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홍콩의 자유중개 무역항 또 금융 허브 기능을 이용해서 많은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 경제는 상당히 큰 악영향에 빠져들 가능성이 큰데요. 지금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자금이 홍콩에서 일순간에 빠져나간다면은 600조 원에 달하는 채권 자금뿐만 아니라 1조 달러에 달하는 단기 자금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홍콩의 외환 보유액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태그제를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제금융센터의 지위가 손상이 되면서 홍콩의 종말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홍콩의 기능이 마비되면 한국 경제는 직격탄이 되고요. 이럴 경우 앞으로 미중 간에는 신냉전이라는 7개 전선이 펼쳐지게 됩니다. 무역, 기술뿐만 아니라 인권, 금융, 전염병, 외교, 군사를 둘러싼 양극 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얽히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은 2, 3년 정도는 아주 매우 격렬하게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 최악의 상황을 둔 플랜 B 전략도 마련해야 되겠고요. 당장 중국 내 제조업 생산 비중을 절반으로 줄인다든지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와 같은 새로운 공급망을 빨리 구축해야 되는 그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홍콩의 기능이 마비되면서 한국 경제 직격탄 올 수 있다는 점 참고로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미국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시장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금리와 주가가 어떤 관계길래 이렇게 증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네, 미국 주식시장의 그 예상 주가 수익률 같은 경우는 명목금리보다 실질금리 아주 강한 역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13년도에 일어났던 버냉키 연준 의장의 그 테이퍼 탄드럼과 같이 소폭의 실질금리 상승만 가지고도 주식시장이 타이밍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주시장과 관련해서 배당 할인 모형에 따르면 이론적인 주가 가치 같은 경우에는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건데요. 실질금리가 올라간다면 주가의 현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5년 뒤에 미래 가치를 반영한 기술주들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미국의 대표적인 그 테슬라라든지 그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경우 같은 고 PR 종목들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새로운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엑셀을 너무 세게 밟을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유동성 장인 실적 장세로 전개하기도 전에 높은 그 주가 수익률에 따른 주가의 고평가 문제는 앞으로 상당 부분 주시장의 그 제동을 역할을 하는 이런 악재가 될 가능성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국채, 이 채권 발행이 더욱더 대규모로 발행이 될 예정입니다. 1.9조 원의 경기 부양책도 있고요. 또 그린 뉴딜 정책도 계획 중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더욱더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준이 이런 장기 금리를 또 컨트롤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2013년이었죠. 벤 버냉키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 축소 발언을 하면서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단번에 1%까지 급등을 하면서 신흥국에서 자금 이탈이 찾아왔는데요. 당시 쓰라린 기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FRB 같은 경우에도 아직 경기 회복이 불안하기 때문에 시장과의 대화를 하면서 낮은 단기 금리를 계속 유지시키겠다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해서도 이런 문제를 안정화시키겠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상화에 시간을 벌어주려는 그런 의미가 강한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최근에 미국의 금리가 상승 국면에 있었던 2009년도를 보면은 143개월 동안에 금리가 계속 상승을 했는데요. 금리 상승 국면에서도 주가가 상승했던 다른 58개월 그러니까 74% 정도 확률이 됐습니다. 지금은 70년대 같은 오일 쇼크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경기 회복 과정에서 좋은 금리 상승이 계속이 된다면 매출과 기업이익이 계속 증가하고요. 대면형 서비스도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좋은 금리 상황에서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강한 하방 경직성을 가지면서 어느 일정한 호재가 되면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연준이 목표한 목표치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미국 증시는 금리 상승을 어느 정도로 그러면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앞으로 기업 실적이 계속 증가를 한다는 가정하에서 보면 실질 금리 같은 경우에는 0.2% 정도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2%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기 때문에 명목 금리가 2%를 웃돌게 됐을 경우에는 주가 상승 국면이 종료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실질 금리, 명목 금리들이 이제 급상승하면은 아무래도 주가 조정의 빌민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돈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드리는 시간 도너 리포트. 오늘도 이주한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하고요.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 그리고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됩니다.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소개해드립니다.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 한 가지는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너 리포트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총 누적 수익률 363.7% 기록하고 있고요. 러셀 로보스타가 12.7%, 26.4%로 목표가 달성을 했었죠. 다음은 덱스터와 오스템, 네이버, SNK까지 모두 좋은 성적 보여줬습니다. 15.9%, 17%, 15.2%까지 목표가 달성하거나 포트 제외되면서 이렇게 수익 내줬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손절가 터치하면서 기존에 있던 포트에서 제외된 종목들도 있습니다.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네, 현재 포트 총 4종목 담겨 있습니다. 메디포스트, 광전자, IHQ, TS 인베스트먼트 담겨 있는 가운데 지금 IHQ가 1.1%로 그래도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포트 AS 받아보기 전에요. 질문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저희 도너 리포트에서 서현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주시고 굉장히 좋은 상승률을 보여줬잖아요. 오늘도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속보 들려오면서 굉장히 많은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서현에 대해서 잠깐 언급 부탁드릴게요. 네, 서현 정말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효자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며칠 전에 이제 또 아침에 매매 시그널에서 서현 문의를 주셔서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뭐 대선 테마는 작년 뭐 6, 7월 달에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주 서현, 뭐 서현 탑메탈 그리고 홍정욱 관련주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야권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계속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요. 뭐 여권 인사들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무죄를 받기 전까지는 거의 뭐 이미 많이 좀 올라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했던 부분인데 역시나 대선 테마들은 조정이 나오면 사면 된다라는 거고 특히 이 대선 테마들 중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이렇게 약간 뉴페이스에 그리고 새롭게 이제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인물들인 경우에는 굉장히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안철수 의원이 이제 뭐 대선에 나온다고 했을 때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올랐었고요. 이 데이터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대선 테마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신다면 5년에 한 번씩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장 내일장에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서현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한 3만 원 정도를 얘기를 해드렸어요. 보통 이제 대장주격들이 한 10배 정도 간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근데 지금 보니까 서현도 괜찮은데 서현 탑메탈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며칠 전에 아침에 이제 서현 물어보셨을 때 이 종목이 조금 더 서현 탑메탈이 더 강하게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시가총액이 좀 더 가볍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역시나 두 종목 같은 뭐 흐름을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10배 정도까지 최대 볼 수는 있겠지만 뭐 딱 10배까지 먹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지는 마시고요. 평단이 높으시다면 단기적으로 가져가시고 뭐 저 아래 내릴 때마다
모아두신 분들께서는 그냥 긴 관점으로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은 이제 정치를 하겠다라는 거고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라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더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른 대선 테마들 역시 이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주들과 함께 다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상관없이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테마가 바로 이 대선 테마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까지는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서 돌아가면서 이 대선 테마 관련주들이 다 같이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서현과 서현탄 메탈 우리 이주연 의원님이 늘 매번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오늘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현재 포트에 대해서 AS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자, 오늘 종목 추천이 있어서 편입이 있어서 빠르게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뭐 변화된 부분은 없어요. 지금 메디포스트는 여전히 지금 120선 부근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고 이전에 이제 돌파했던 그런 시세가 출발했던 지점까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조정이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비중 있게 매수를 담아가도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도 괜찮고 신규 매수도 괜찮다 말씀드리겠고요. 광전자 어저께 5일 이평선 돌파하고 오늘 눌림의 음봉이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거래량도 적당하게 나와주고 있고 눌리는 모습으로서는 괜찮은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이 하루는 올랐다 하루는 내렸다 하는 패턴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또 시장이 반등 나와준다 하면 상승 흐름이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IHQ 어저께 이제 급락이 나올 때 돌파한 구간 저점까지 밀렸고 단기 이슈 소멸로 조정이 나오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매수 관점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런 식으로 반등이 바로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뭐 제이 콘텐츠리부터 해서 그동안 말씀드렸던 컨텐츠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IHQ는 일단 매각 이슈는 끝났지만 이 콘텐츠 관련 섹터들의 강세로 인해서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S 인베스먼트입니다. 오늘 지금 수렴하는 구간에서 상승 흐름 잘 이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포트 AS 받아봤고요. 오늘 또 종목 추천해 주시는 날입니다. 두 후보군 먼저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 오늘은 어떤 후보군들인가요? 네, 오늘 두 종목, 첫 번째 종목은 종근당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좀 생소하실 텐데 엠브레인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종근당은 뭐 여러분들 이름만 들어도 뭐 하는 회사인지 다들 아실 텐데 특히 이번에 이제 뭐 코로나19로 바이오 관련주들, 그다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추세 전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엿보고 일단 저점 지지를 받고 추세 전환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단기적인 시세를 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3, 4월에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종근당부터 해서 조건부 허가가 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기대감에 한번 시세를 강하게 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네, 죄송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엠브레인입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종근당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종근당 제약바이오 업체인 건 뭐 다들 아실 텐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었던 종목이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여쭤볼게요. 두 번째 종목은 엠브레인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인 엠브레인은 리서치 회사로 제품이랑 서비스 그리고 사회 이슈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업체인데요. 이제 온라인 및 모바일을 통해서 이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보궐선거랑 그리고 대선, 선거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대선 기간이랑 선거 기간이 오게 될 경우에 여론조사를 하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선거 관련주로서 부각이 돼서 상승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그런 관점에서 지금 상승 추세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종목이라 생각이 돼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종근당 그리고 엠브레인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포트에 편입될까요? 궁금하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검색하셔도 되고요.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됩니다. 잠시 후 3시 한 17분 정도 남았습니다.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그때 공개해 드리니까요. 얼른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주연 의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잠시 후에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는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립니다. 박원재 전문위원님, 정재훈 전문위원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해준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